글의 모양이라는 측면에서 문단과 문장을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지향하는 표현을 수정하면서 이 글이 되게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어렸을 때 판타지 소설을 좋아라 해서 연재한 적이 있고, 그때 저는 되게 여기저기서 자주 봤던 것 같아서 이후로 크게 고민하지 않고서 쉽게 썼던 표현들이 몇 개 있어요. 물음표, 느낌표, 말줄임표 이런 것들이죠. 약간 이모티콘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쉽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쉽게 썼고 정말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제 안에만 있고 독자님들께는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여드린 이미지가 2020년에 제가 쓴 버전, 이번에 보여드린 이미지가 제가 이번에 새로 리뉴얼한 버전인데요. 수정 전에는 56자, 수정 후에는 109자가 되었어요. 제 머릿속에만 있는 장면을 물음표나 느낌표, 말줄임표 이런 식으로 단순화하는 위와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세세히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추가하면서 분량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글이 길다고 물리적으로든 분량 글자 수로든 간에 길다고 무조건 좋은 글이 아니에요. 근데 독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글에 천천히 이야기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음표만, 느낌표만, 아니면 말줄임표만 이런 식으로만 쓰는 표현을 이후로는 지양하게 되었어요. 당장 다음 출간작이었던 내 고막 여친의 이상형은 누구 작품에서도 물음표나 느낌표만 쓰는 문장은 쓰지 않았고 말줄임표만 일부 사용했었습니다. 물음표 이런 표현은 궁금증이나 의아함을 쉽게 나타낼 수 있겠죠? 느낌표 이 표현도 놀랐다거나 당황한 마음을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말줄임표 이 표현은 할 말을 잃었거나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쉽게 쓰일 수 있겠죠. 근데 쉬운 길이 무작정 좋은 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작가님들은 어떻게 선택하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내용을 보강하면서 글의 분량이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만 있는 이야기를 최대한 끄집어내서 독자님들께 이야기를 풍성하게 전달한다면 글 분량은 사실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서성기는 나의 종착지를 리뉴얼하면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완전히 추가하고 보강하면서 분량이 늘어나게 된 구간이 여러 곳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간, 바로 에피소드 배덕이라는 구간입니다. 상황을 좀 설명하자면 주인공 세아와 서부공 제이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세아의 이모와 그 이모의 딸인 세아에게는 사촌 언니 정지선 4명이 식사하는 자리를 갖게 돼요. 세아와 이모는 나머지 두 사람이 모르는 모종의 비밀을 공유한 사이예요. 근데 정지선은 이 비밀의 내용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세아의 이모이자 자기 엄마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제이는 이 비밀을 모르는데 이 비밀을 다른 방식으로 오해한 상황에서 세아 주변의 인간관계를 파탄내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 상황입니다. 본 에피소드 소제목은 배덕이에요. 근데 이 소제목은 주인공이 아닌 조연, 지금 말씀드린 정지선이라는 인물 입장에서 쓰인 소제목입니다. 서성리는 나의 종착지 속 소제목은 대부분 주인공인 이세하, 유화진 또는 서봉, 제이, 삼각관계인 이 3명의 입장에서 소제목을 선정했는데요. 근데 이 에피소드만은 정지선이라는 조연의 입장에서 소제목을 선정했고 당연히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정지선이 가진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동안 말은 하지 못했지만 정지선이라는 인물이 혼자만 오래 간직한 어떤 비밀, 사실상 오해였던 것이 이 에피소드 내에서 밝혀져요. 근데 이 비밀로 인해서 지선이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엄마를 향한 불신과 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하는, 엄마에게 미안해서 공개하지 못하는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면서 세아에게 미안함을 갖는 지선의 마음을 한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한 소제목이 배덕이라는 2글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첫 출간 당시에는 이 정도로 짧게 표현하고 넘어갔었어요. 각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부채감 때문이다. 딱 7개의 단어로만 지선의 마음을 너무나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정지선이 어떤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비밀을 제이가 비슷하게 생각해서 4명의 회동에서 터뜨려버리거든요. 그럼 독자님들이 이걸 약간 연계해서 이해해주지 않으실까 생각했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7단어로 표현하는 게 너무 짧다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리뉴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상황을 열어서 보이는 방식으로 내용을 확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는 6,904자였어요. 이 배덕 에피소드가. 근데 리뉴얼 후에는 15,424자로 확장되면서 이제 글 분량이 늘어나는데 한몫을 한 거죠. 비밀스러운 사건을 추리하는 과정이라면 마지막까지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진실을 숨겨야 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독자님들의 흥미를 끌어내기 위해서 보여야만 하는 어떤 일면이 있겠죠? 독자님들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에 숨겨야 할 진실과 보여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른 작가님들은 독자님들께 잘 보여드리고 또한 잘 숨기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2만 자의 본편에 12만 자의 후속 외전을 추가하고 리뉴얼을 마친 후에는 최종적으로 84만 7천 자가 된 서성내는 나의 종착지. 이 이야기를 저는 영상으로 공개하기 전에 리뉴얼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 스스로도 로그를 남기고 싶고 혹시 이게 필요한 작가님들이 계신다면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포스트타입에서 먼저 오픈을 했었어요. 근데 이 정돈된 글로 올린 포스트만도 이미 9,000자가 넘어요. 제가 촬영한 영상도 편집하면 상당히 길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제 실수와 이걸 개선하는 저만의 과정을 바탕으로 다른 작가님들은 조금 더 쉽게 글을 쓰셨으면 좋겠어서 독자님들께 더 보기 좋은 글을 보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길게 남기게 되었어요. 아쉽지 않게 글을 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굉장히 대단한 작가님들도 내가 썼던 글 돌아보면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고 말하시는 트위터 이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사람은 시간이고 과정이잖아요. 알아가는 중인 거예요. 저도 제가 쓴 글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저는 아주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서 자라난 이야기를 아주 집약적이고 압축적으로 시간을 살면서 미친 듯이 글로 풀어내면서 달리는 방식으로 작업했어요. 그 덕분에 진짜 빠르게 많은 작품을 출간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 방식의 단점은 미친 듯이 사는 과정에서 로그가 잘 안 남아요. 기록이. 머리에서 샘솟는 글을 바로 써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약간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어지럽게 남게 되더라고요. 저는 삶에서 얻은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하드카피, 그러니까 출력물 종류는 반드시 파기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집에 파쇄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주 오랫동안 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어떤 부분들을 주변에서 손닿는 종이에 써서 남기고 글을 다 쓴 후에는 이것들을 파기하면서 좀 지금 돌아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생기게 됐어요. 풍랭랭이라는 필명으로 처음 인사드렸던 작품 투 더 뷰티풀 월드에서는 정말 수많은 스토리 노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해당 구간을 쓰면 즉시 노트를 파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게 지금 남은 건 딱 이 원고 파일 2개뿐이에요. 문장과 문단, 표현과 내용,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글의 분량을 늘리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 로그라인이 반드시 중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나조차도 스스로 잊기 쉬운 어떤 장면들을 어디서든 쉽게 꺼내볼 수 있는 방식의 기록의 형태로 남겨놓고 계속 복귀하는 과정을 갖는 건 저는 작가로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생각하고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작가로서의 내가 독자님들께 펼쳐야 하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작가 생활 4년차로 접어드는 오래 작업한 작가이잖아요. 근데 꼬박 2년 정도의 작업물이 거의 원고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작업하지 않아요. 제가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 리뉴얼 직전에 GL로 가장 최근에 출간했던 작품 소나기 정도는 우산 없이 맞아도 괜찮잖아. 이 작업물을 저장한 폴더입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펜으로 노트한 필기까지 모두 백업해서 저장해 두었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인물 설정, 스토리라인 등을 이제 스프레드시트의 노트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기도 합니다. 종이에 노트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에 펜으로 바로 노트하기도 하는데 생각이 나면 기록을 하고 이걸 백업한 다음에 제가 지속적으로 복귀하는 별도의 스프레드시트에 다시 저장을 하는 거죠. 네, 어떤 식으로든 내가 내 작업물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남게 된 기록물을 잘 저장해 둔다면 다음의 작품에서는 내가 이전에 좀 아쉬웠던 부분을 저는 분명히 개선해서 작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저도 당연히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부족한 작가이지만 저를 스스로 높게 평가하는 부분 중 하나는 제가 제 글을 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이 아쉬워서 다음엔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또는 이런 식으로 좀 더 강화해야겠다 라고 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다는 점이에요. 제가 스스로 돌아보기에도 좀 가상화하고 기특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로서 독자님들과 소통하고 싶은 분들께 제 실수와 개선의 과정을 담은 이 영상이 좋은 표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얼른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